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TV 토론은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승자야. 김문수는 너무 바보 같아. 그리고 김문수랑 이준석이 이재명 양동 작전을 계속 공격하고 이런 거에 떡밥 안 물고 담담하게 잘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이 안쓰러워 보인다. 왜 이렇게 이재명 죽이기만 하냐. 이재명 표가 더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었어. 이재명이 김문수 아닥시키는 방법을 한 방에 하더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자 그만. 이거 한마디 하니까 바로 끝났어. 김문수는 뭔가 아기가 안 생기더라. 희한하게. 대선 주자인데 어떻게 봤을 땐 전이가 불타오르지 않아. 김문수를 까야 되는데 할아버지라서 깔 의욕도 안 생겨. 이준석 조지고 싶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준석이 얼굴이 벌갰잖아. 목까지 벌갰더라고. 우리 어려서 아빠 손에 끌려서 동네 목욕탕 갔다가 나온 공학생 같은 얼굴이었어. 생긴 게. 목욕탕 갔다 왔냐. 근데 시알리스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안면 홍조래. 이준석도 아닥시키는 마법의 단어. 이준석 완전 빡돌더라.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이거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자도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얘 표정 봤지? 이재명은 이거 따박따박 반박도 안 하고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이거 한마디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자도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김문수한텐 자 이제 그만. 이준석은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끝나고 야 싸우지도 않아. 무조건 토론을 이길 필요 없다.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야. 이번 토론은 누가 정책이 좋네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고. 그냥 어떤 태도였나 어떤 분위기였나 얘가 싸가지가 있나 없나 얘가 제대로 된 인간성이 있나 없나 요 정도의 싸움이야. 무조건 이긴 게 능사가 아니다. 근데 이준석과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 이재명이. 자존감 낮은 애들이 승리 이런 거에 목숨을 건다. 그냥 말싸움에서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날리면 이긴 줄 알고 착각하는데 진짜 강자는 병신이랑 일일이 말싸움하지 않고 적당히 대응해주다가 그래요 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반박해주다가 흘려버린대. 이재명이 너무 급이 높고 차원이 높으니까 이준석하고 싸우지도 않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자영업 할 때도 개 진상 손님이 오면 초보 사장은 일일이 말싸움하다가 매출 다 날려먹지만 경지에 이른 사장은 잘 다독거려서 내보내거나 좋게 말하면서 경찰 부름. 자존감 낮은 애들이 꼭 뭔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모습이 준천지 애들의 현실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찐 따라서 인생에서 매번 패배했는지 이기는 게 전부라서 이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에 목숨을 걸고 쓰잘데기 없는 거에 자존심 걸고 상대가 일부러 적당히 받아쳐준 건지는 생각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준석의 완전한 패배였어 이번에. 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일베 뺨코 이상한 청년들 언급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지. 이준석은 되게 쫄았었어 이재명한테. 예전에 몇 번 우리 당했었거든 논리적으로. 이번에도 이재명이 딱 눈 쳐다만 보니까 눈을 못 맞춰. 바로 피하잖아. 이재명 트라우마가 있는 애야 준석이는. 내 내공으로는 못 비비는구나. 근데 어떻게 말빨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또 처발린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잖아 이재명이 딱 돌리니까. 이재명의 기가 실제로 만나보면 얼마나 대단하길래 말빨 좀 세고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한 이준석도 눈을 못 맞추냐. 하여튼 크게 봤을 땐 이재명의 승리요. 뭘 이겼네 뭘 졌네 이겼네 이거 분석할 필요도 없어. 크게 보면 이재명의 승리야. 준석이에는 이재명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요거 말 한마디에 긁혔나봐. 대선 TV 토론 방송 끝나고 백브리핑 뒤에서 기자들 앞에서 20분을 얘기하더래 빡돌아서. 그러면서 엄청 긁혔는지 이 얘기를 계속 하더래. 한심한 인간이지.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쪽으로 가장 극단적이신 분은 이재명 후보인데 본인이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 너 왜 극단적이냐 이렇게 트럼프랑 싸울 겁니까?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극단적인 편 하셨나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찮은 애가 대선에 나오니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대한민국에 인물이 이렇게 없어? 이런 하찮은 일베 뱀코 이용자 같은 애가 무슨 대통령이야. 진짜 어이 털려가지고. 근데 역시나 정치 고관여자들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번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 폴리마켓이라는 정치 관련해서 베팅하는 갬블 사이트에서 결론을 내려줬잖아. 토론 후 선거 베팅 사이트에서 이준석의 대통령 될 확률 여기서 쫙 내려갔다고. 3.6% 뭐 이 정도 나오다가 지금 2.6% 정도로 쫙 내려갔어. 더 내려갔어. 내려갈 것도 없는 사. 그러면 이준석 지지한다는 청년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준석이 못하고 이재명이 이겼다고 보는 거지. 이준석이 뭘 말을 잘해. 그냥 싸가지 없는 말투를 썼을 뿐이지. 내 돈이 걸린 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 진 거야. 폴리마켓에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 이재명 더 올라갔어. TV 대선 토론하고 94%까지 올라갔어. 이준석은 2.2%, 김문수 3.8%로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이재명이 시원시원하게 조져주고 이러기를 이재명 지지자들은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차원 높은 승리를 거둔 거지. 잔챙이들하고 같이 핏대 올리면서 침튀겨 가면서 말빨로 안 지겠다고 싸우면은 걔네들 체급 올려주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거는 돈이 크게 걸린 거야. 주식인데 이준석 테마주라고 있어요. 넥스트 아이랑 삼보산업 마이너스 15.74% 떡 막혔어.
떨어졌어. 삼보산업 마이너스 15.34%. 완전 떡락. 이거 돈 다루는 분들은 아는 거지. 제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준석 토론 잘한 거 아니었어요? 전 재산 다 넣었습니다. 진짜요? 토론 보신 거 맞아요? 어떻게 여기다가 전 재산을 다 넣어? 한민수 의원이 멋있는 글을 남겨놨어요. 토론은 태도만 남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통찰력 깊은 발언이야. TV 대선 토론이란 것은 사람이 정책이 뭐지? 말을 누가 잘하지? 이것보다 한 2시간 정도의 토론 듣고 나서 머리에 남는 건 대선 후보들의 태도, 자세, 요것만 남는다 이거야. 이거 굉장히 턴 높은 분석이야. 대선 토론이 치러질 시점엔 이미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대다수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오디션 프로처럼 자신이 결정한 후보를 응원하면서 보는 상황이 돼요. 더욱이 승패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태도만 남습니다. 실제로 토론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모름, 무응답이 한 자릿수로 급히 줄어든 게 보인다. 대선 토론 볼 때 이거 보고 결정해야지 하는 사람 거의 없다 이거야. 이미 누군가 편을 결정해놓고 난 누구 찍을 거야 이런 다음에 응원하려고 보는 게 대다수래요. 남는 건 대선 후보자들의 태도. 그래서 결론이 이준석이 토론 잘한다는 쌉소리는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전쟁의 승자는 이재명이었어. 어찌됐건 말빨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요 태도에서 이재명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요거 한마디에 긁혀가지고 버벅대고 이런 거. 이재명 까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준석, 싸가지 없는 태도, 이걸로 이재명이 오히려 동정표까지 받을 정도로 공격은 당했지만 이재명이 얻은 게 더 크다 이거야. 결과적으로는 품격을 잘 지켰지. 이런 잔챙이랑 말싸움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준석 체급을 키워주고 이준석 지지율 올라가게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러지만 일부러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 예전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박근혜를 조곤조곤 막 까고 이랬는데 이 토론의 승자가 박근혜였어. 말빨 좋다. 논리가 좋다. 상대방을 말빨로 제압했다. 이게 진짜 승자가 아니란 얘기야. 이재명이 이번에 박근혜 전략을 참고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재명이 김문수랑 이준석이 너무 공격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 이재명도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품격을 지키면서 그래도 처발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다 따박따박 반박도 하셨고 그런데 강렬하게 싸우고 얘를 짓밟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다 이런 거를 아예 안 하고 조용히 품위를 지켜가면서 넘겼다고. 아주 잘 방어해냈고 오히려 이재명이 승자가 돼버렸어. 인요한도 이런 얘기 하잖아. 준석이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같은 편인데도 이러잖아. 얘 싸가지 없어. 도덕이 없어. 내가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도덕이란 과목을 넣자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덕성이 너무 파괴됐어. 도덕 과목 넣어야 돼요. 어떤 SNS에 이준석의 말투를 해설을 해줬어요. 이준석이 이런 식이다.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네, 토론 준비도 안 하고 밥이나 드셨다는 소리 잘 들었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투. 진짜 싸가지가 반말을 먹었어. 어떻게 이런 말투로 토론을 잘한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질문해놓고선 듣지도 않아. 한참 어린이 질문해놓고 경청하는 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액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또 검토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원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딴청 부리다가 잘 들었고요. 젊은 청년분이 운영하는 채널 같은데 이준석 토론을 요약해줬어.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보자. 우리 집 차가 너무 오래돼서 바꾸려는데 뭘로 바꿀까? 돈도 쓰면서 차 산다는 소리 잘 들었구요. 그래 여보, 우리 차보다는 냉장고 고장나서 냉장고부터 사야 될 것 같아. 맨날 냉장고 만지는 사람이 대책 없이 썼다는 소리 잘 들었구요. 그래,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해보자 우리. 쯧쯧, 아무런 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소리 잘 들었구요. 이준석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어떤 답변이 나와도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준천지로 불리는 커뮤니티 펜코에서는 이 불편함이 곧 이준석의 승리라며 일종의 부흥회가 벌어졌다. 비슷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토론 잘한 사람을 뽑는 지표를 구매하며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지만 세계 최대 예측 플랫폼인 홀리마켓에서는 토론 이후 이준석 관련 지표가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토론 내내 이준석은 유독 이재명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불안한 모습이었다. 토론이 끝난 뒤 그는 SNS를 통해 얼굴이 벌개진 이유를 해명했고 이재명은 토론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접어라. 20, 30대 청년분들도 이준석 별로 마음에 안 든대. 30대 보수 성향 지지자가 이준석 완전히 버렸대. 이 토론 보고. 오늘 토론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여기다 쓰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지자체장도 3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해보고 다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높은 공약 이행률로 과정마다 평가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준석은 정치 결과물이 도대체 뭔데? 이준석의 정책에 어떻게는 충분히 설명했나? 이재명한테 사이비 종교라니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준석도 같은 기준에서 사이비 종교 아니야? 그동안 바른 정치 입에 바른 소리 해놓고 10년 넘게 뭐 하고 있었어? 허은하 당대표 내쫓을 때 그거 왜 했는데? 솔직히 허은하
허은아 내쫓을 때 당신이 한 말들 그냥 모함 아니야? 그 과정에서 김철근이 한 행동들 상당히 수상해. 그 입으로 주장하던 새로운 정치 정말 맞아? 그동안 좋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의 이해가 없으면 대통령 돼서 상대의 당 속이나 긁고 다니면서 협치할 수 있겠어? 이재명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사이비 종교 같은 막말을 왜 하는데 다짜고짜 마음에 안 들면 위장 당원이고 중국 간첩이고 북한 간첩이라고 우기는 윤석열이 떠오르는데 책사는 될 수 있어도 지도자감은 아니야. 예의만 있으면 참고 봐줄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하냐. 아쉽다. 잘 생각해봐 준석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좋을 거라며 밀어주더니 왜 스스로 탄핵의 길로 갔냐. 박근혜 되면 좋은 세상 된다며. 저번 대선에서 이준석 믿고 윤석열 뽑아달라고 할 때 이재명보다 괜찮을 거라며. 그때는 어떻게 괜찮은지 설명은 했나?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지? 이재명이 사이비 종교면 이준석 당신도 사이비 종교야.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준석의 그동안 정치 행적과 약속들 지켜지지 않은 거 보면 이준석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도 없고 결과도 항상 이 모양인데 예의도 없어. 이준석 스스로 만들어온 정치 행적의 결과를 되돌아봐라. 당신이 이재명보다 얼마나 믿음이 안 가는지. 결국 쉬운 길, 악마화를 선택했잖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면서 자신의 실수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왔잖아. 신인규, 이병철, 허은아, 여러 기자들 등등 사람들 교묘하게 이용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왔잖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명태균이랑 이준석 관계도 본인 해명보다 더 깊어 보인다. 네 동지였던 유승민도 은근히 깠잖아. 안철수 선거운동원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말 아주 괘씸하게 했잖아. 그런 거 보면서도 그래도 사회의 한 측면을 대변하는 지성인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막말을 하니까 이제 참기가 어렵다. 너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준석. 이준석을 상당히 지지하고 정치를 제대로 아는 청년분이 이준석 지지 안 한대요. 이런 글도 있었어. 이준석과 이재명을 고민하던 20대다. 문재인 윤석을 겪으면서 양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낮아져서 이준석이 구태정치 척결이라며 홍보하길래 토론에서 얼마나 새롭고 합당한 주장을 할까 나름 기대를 했었다. 경제는 순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든 예시에 법카로 소고기 긁고 환불을 할 거냐고 말하지 않나. 원전이 후쿠시마 사례처럼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폐기물을 무한정 쌓아놓기는 어려우니 방향성을 재생에너지로 하되 원전은 중간 다리로 쓰자는 주장을. 그래서 네 대통령 되자마자 원자력 안 쓸 거냐는 족같은 소리 하고 있고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한일 역사적 문제와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으니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걸 과거의 얽매여 감정에 치우쳐 있다고 하지 않나.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주장을 가해 국가 입장에서 하는 게 맞아? 저번 대선 토론 윤석열이나 이번 김문수는 그냥 수준 자체가 낮아서 웃기기만 했는데 구태정치 청산 내세우는 놈이 옳은 전략으로 구태정치 그 자체인 견제를 왜곡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뒤질래 살래 강요하는 꼴 보니까 마음이 확 돌아섰다. 양극단으로 치닫은 정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적절히 조절하는 이미지를 이준석한테 기대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하더라. 또 이런 글도 있었어. 이재명 찍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번 TV 토론 보고 자기는 99% 중도래. 정치 뭐 그렇게 고관여자는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 투표인데 국힘은 진작에 제꼈고 준석이도 리더감이 아니라서 배제했고 이재명을 찍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준석이 수학교육 최저임금 자율화 공약은 참신하다고 생각했어도 저 꼬라지로 토론하면 절대 지지해줄 수가 없다. 준석이 덕분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다. 이준석이 이런 게 훨씬 많다고 이번 TV 토론에서. 30대 청년액을 그냥 지방에 사는 30대 남자 직장인인데 게임하고 출근 퇴근하고 정치 쪽에 그다지 관심 없고 어느 당을 딱히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민주당 쪽에 반감이 많이 커졌다. 솔직히 여자랑은 관심도 없고 인연도 없어서 페미니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밀어준 건지 민주당이 밀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힘을 가지니까 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오더라. 알지는 모르겠지만 클로저스 사건이나 스팀 성인 게임 검열 등등 그래서 여가부 해체시킨다는 공약을 보고 윤석열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성향으로 알고 있는 이준석을 지지했었다. 근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개소리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지지 못해주겠더라.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을 믿는 건 아니지만 국힘 내란당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되니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발 페미랑은 다시 안 엮이고 게임관리위원회에 좀 해체시켜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 들어오는 거 반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허은아를 영입했잖아. 이재명 지지 선언했고 이재명이 허은아를 받아들인 뜻이 허은아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빼미들한테 대책점에 쓸 것 같아. 이재명이 영입한 인사들이 재밌는 부분이 박지원, 정동영, 이현주 초반에 영입한 케이스들은 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친문 카르텔 싫어하는 3명 영입을 해서 친문 카르텔들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그 다음에 허은아 이런 분들은 반 빼미란 말이야.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은 반 조국이야. 조국을 싫어해요.
이런 과거 국회에서 발언이 있어. 허은하가 남성들이 열광하는 언급을 했다고. 한번 보자. 이 HTTPS 차단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적폐 정책입니다. 또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방식이다. 성인이 성인물 볼 수 없는 숨막히는 나라가 2023년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이 성인 문화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선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방을 말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평범한 성인들이 집에서 성인물 보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르게 살라고 엄청나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실효성도 없는 이 방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차단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중국의 황금 방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유를 핵심으로 삼는 저희 보수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막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관 위원장님과 정치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비밀리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성들이 열광하는 발언이라고. 성인 사이트 야동 보는 게 이게 더럽고 변태다 막 이러는 여자애들, 걔네들 진짜 희한한 애들이야. 무슨 룸사람하고 애춘을 하고 이런 더러운 짓, 성범죄를 일으킬까? 얼마나 착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야동을 보는 건지 알아야 돼. 야동이 전 세계에서 다 보는데 우리나라만 못 보게 돼 있어요. 다 뒤로는 보지만 인간 수컷은 문지방 오를 힘만 있으면 성욕이 있어. 건강한 정신이라니까. 아니 그러면 남성이 성욕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보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김용남 전 의원은 예전에 조국 갔던 분이라서 괜찮아. 조국 사모펀드 우회 상장으로 수백억 시세 차익을 도모하는 의혹이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의혹이다 이런 것도 잘 아는 분이라고. 또 이재명은 원팀 우리 다 같이 가자고 이러면서 영입하는 사람들은 친문 운동권 카르텔 족바 애들 까는 빼미 까는 이런 스탠스의 분들이 영입이 되니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칼질을 안 해도 알아서 정화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잖아. 티 안 나게 개혁을 하는 거야. 문파 족바 애들보다 낫지. 국힘 애들이 내란 똥만 안 묻었다면. 요즘 청년들 이준석에 대해서 토론 보고 다들 분석을 잘하잖아. 평가를 잘 내리잖아. 이재명 지지하게 됐다고. 나도 이재명 갤러리랑 이재명 합니다 갤러리를 자주 가는 이유가 나도 필딱이 되고 늙어가잖아. 꼰대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번씩 놀라. 분석을 너무 잘해서. 예, 애청자이신 레오에스님 예전에 자주 오셨는데 지금도 한 번씩 오세요. 이분이 대학생 아들 2명이 정청래랑 최민희가 민주당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해서 좀 놀랐었대요. 이번에 정청래 최민희에 대해서 또 오늘 때니까 입 조심시켜야 할 요주의 인물들이라고 걱정을 하더래. 레오에스님 아들 두 분 참 똑똑하시네.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척해도 은근히 보는 눈들이 예리합니다. 청년들을 다 쓰레기라고 모면할 필요가 없다고 윤석열 찍었다고 해서 문재앙을 겪어보고 제대로 문재앙 민주당이 싫어서 홧김에 윤석열 찍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 이상한 종교단체 조직원들이나 청년들이 무슨 미친 짓 한다고 윤석열 윤어게인 하는 거지. 이거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1분 동안 인사 말처럼 하는데 이재명은 대본을 안 보고 카메라만 보고 딱 자기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은 몇 시간 대본 없이 연설하는 사람 아니야.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을 능가할 수준의 달변가고 연설가야. 왜냐면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김문수도 대본을 11번이나 보면서 읽고 얘는 똑똑한 척하지만 1분 되는 시간도 대본을 23번이나 본다고. 얼마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단 얘기야. 임기 바로 시작해도 바로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일을 할 준비가 다 됐단 얘기지. 인사를 하고 또 하잖아. 대본 없으면은 얘들 아무것도 못할 일이야. 이재명 외에는 얘들하고 토론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재명은. 그러니 이재명도 현타가 왔는지 이준석 김문수랑 싸우려고도 안 했고 싸워봤자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고